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3제동기가 나옵니다. 제동기는 브레이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도 전동기에서 카가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동기를 잡아서 카를 세우는 이 브레이크, 제동기. 이 제동기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왼쪽 오른쪽 것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것 그림 잘 보세요. 관있는 문제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 명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접점, 코일, 스프링, 브레이크 휠, 라이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브레이크 휠, 자동차 이 브레이크, 그 다음에 라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휠이 있고요. 브레이크 휠에다가 라이닝을 자동차, 이 라인 자꾸 이제 닳잖아요. 속된 말을 달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 라이닝도 브레이크 휠에서 빼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일 돼 있고 접점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브레이크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브레이크 원리는 이 코일에다가 브레이크 작동을 안 할 때는 코일에다가 전류 흘려줘요. 그러면 코일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여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코일에다가 전류 흘려줘서 전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스프링을 이기는 거예요. 무엇이? 브레이크 휠이.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거죠. 여자가 되니까. 말 바꾸면 전자석이 되니까. 그런데 전기를 끊었다. 그러면은 코일로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면 여자 된 것이 소자가 돼. 그러면 스프링이 그때는 스프링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 휠이 오므러드는 거예요. 속된 말로 오므러들어요. 평상시에는 여자를 시킨다. 자, 이 말은 그림을 보시면 코일에다가 전류 올려준다. 그러면 여자가 된다. 전자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프링 개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이크 휠이 벌어져요. 근데 브레이크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끊으면 스프링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 휠이 오므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닝이 전동기를 잡는 거죠. 그렇게 동작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반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접점이 있고요. 코일이 있고요. 스프링이 있고 브레이크 휠이 있고 브레이크 휠에다가 라이닝을 붙였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휠 라이닝 닫고 다르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자동차나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코일에 전류 올려줘서 다시 말해서 여자를 시켜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프링 힘을 이겨서 벌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휠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기를 끊으면 브레이크 휠이 오므라지면 그러면 라이닝에 의해서 전동기를 잡는 이러한 형태가 엘리베이터에 있어서의 브레이크입니다. 자, 그래서 명칭들 잘 보시고요. 이어서 이 제동기 능력 보시면 125%의 부하로 전석 하강 중 칼을 유용없이 감속 정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125%, 뭐 시험 볼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동계 능력은 125%의 부하로 전속 하강 중 칼을 위험 없이 감속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하는 것도 공식도 보셔요. T는 이꼬르 V분의 120D. 그 다음에 단위는 초입니다. 이거 분한이냐고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T는 이꼬르 V분의 120D. 여기서 V는 분당 속도. 그 다음에 D는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서는 거리, 제동 후 이동 거리,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강기, 정격 속도, 분당 120m 이고 제동 거리가 1m인 승강기가 있다. 제동을 건 후 몇 초 후에 정지하는가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의 제동거리, 이 제동자만 나오면 얘가 써지셔야 됩니다. 승강기 쪽에 제동거리, 뭐 브레이크 이러면 엘리베이터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승강기 쪽에서 브레이크 제동 문제면 얘입니다. 그래서 T는 V분의 120D 이렇게 쓰면 돼요. 단위는 초입니다. 분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속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20, 그 다음에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1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렇지만 시험엔 출제가 잘 됩니다. 승강기 쪽에 있어서 브레이크 문제 이거 하나다. 공식은 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2절 주로프 이렇게 나와요. 이 권상식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카가 있다. 그 다음에 균형추가 있다. 카와 균형추는 도로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물론 카나 균형추는 레일을 타고 다닌다. 그래서 카나 균형추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내레일, 영어로 가이드레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어서 주로프를 이제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주로프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주로프 요것을 현수로프 이렇게도 말해요. 현수로프. 현수하게 되면 한자를 써서 무엇을 매다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는 카나 균형추를 매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로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수로프. 자, 얘는 승강기 기능사나 기사 쪽에 항상 등장을 하는, 제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루프의 구조 2번을 보십니다.
철제 또는 강철제 2번 이상입니다. 2번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공칭 직경은 8mm 이상 돼야 된다. 자, 2번 이상. 그 다음에 직경 8mm 이상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걸 이제 가져왔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로프예요, 이렇게. 얘 지름이 8mm 이상. 자, 8mm 이상. 이게 강철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게 만지고 있는 요놈이 무엇이냐면은 스트랜드. 그리고 이 스트랜드는 소선이 19개씩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랜드는 8개입니다. 8개. 안에 심강이 있죠. 심강. 요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심강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심강. 자,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로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랜드 있다. 스트랜드는 소선 19개다. 그리고 스트랜드는 8개가 구성이 돼서 한 개의 로프를 이렇게 만든다. 로프 지름은 여기에 있어서 8mm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자, 카와 균형추, 주로프 2번 이상으로 하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3번으로 해도 돼요. 4번으로 해도 돼요. 2번 이상의 로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름은 8mm 이상 돼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 안전율 반드시 기억이 되셔야 돼요. 2번 이상의 안전율은 16 이상, 3번 이상 안전율은 12 이상. 그 다음에 체인은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체인. 그러면은 체인인 경우에 안전율은 10 이상입니다. 성강기 쪽에 있어서 체인 나오면 안전율은 10 이상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자, 그러면 로프의 안전율은 2번은 16 이상, 그 다음에 3번 이상은 12 이상, 그 다음에 체인을 썼다면 10 이상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안전율 이거 뭔 말하는 거냐 이렇게 해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사다리를 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다리 전기 쪽에서는 이 사다리를 할 때는 대나무나 마른 나무로 사다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판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 판을 끈으로 묶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속 부치는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끈으로 묶도록 돼 있어요. 이 디딤판은 안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80kg인 사람이 여기를 올라갔을 때 안전율이 4 이상이면 320kg까지는 괜찮은데 322kg이 넘어가면 그때는 디딤판이 흘러내려도 좋다 이거죠. 이 예를 아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안전율이 2번 이상이 16 이상. 그러니까 안전율 상당히 높죠. 그래서 상당히 안전율을 높게 줬어요. 사람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 꼬임, 루프 꼬임.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꼬임 방식이 있는데, 자, 제가 로프를 갖고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루프를 보시게 되면 이 스트랜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 스트랜드는 소선 19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그 다음에 루프 꼬는 방향이 같으면 랭 꼬임. 그 다음에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루프 꼬는 방향이 반대면 보통 꼬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관련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루프 꼬는 방향이 같으면 랭 꼬임이고,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그러니까 소선들 이렇게 꼬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 스트랜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꼬는 방향이, 자,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루프 꼬는 방향이 같으면 랭 꼬임이고 반대면 보통 꼬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루프는 보통 꼬임을 씁니다. 보통 꼬임을 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에 쓰는 루프는 보통 Z 꼬임을 씁니다. 보통 Z 꼬임을. Z 꼬임도 있고 S 꼬임도 있어요. 루프 꼬는 방향은.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의 루프는 스탠드 꼬는 방향과 루프 꼬는 방향이 다른 S 꼬임을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요. 스트랜드 걔네들을 모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랭 꼬임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스탠드 꼬는 방향과 루프 꼬는 방향.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Z 꼬임과 S 꼬임이 있는데, Z 꼬임은 이 루프 꼬는 방향과 스트레 꼬는 방향이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꼬임은 스탠드 꼬임 방향과 루프 꼬는 방향이 반대.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보통 꼬임을 쓰는데 Z 꼬임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29페이지 루프의 측정 보세요. 마이크로미터로 재는 루프의 측정. 걔도 시험 문제 나와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여기에 있어서 심강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심강이요. 이 심강은요,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이 심강, 여기 얘는 구리스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구리스. 그래서 이 구리스는 소선에 방청을 합니다. 방청. 그러니까 녹슬지 않게. 그 다음에 이 스트랜드 얘네들이 굴곡할 때에 윤활 효과를 줍니다. 윤활 효과. 자, 그래서 심강 이거 없으면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관련 문제 나와 있어요. 심강. 왜 심강을 여기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놨습니까 하면은 구리스를 함침을 해서 소선에 방청을 한다. 녹슬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스트랜드 얘네들이 굴곡 시 윤활을 돕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시부 직경. 자, 여기에 이 시부 지름이요. 직경. 시부 직경은 루프 직경의 40배 이상일 것. 얘도 역시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단 시부에 도로에 시부에 로프가 걸리는 부분이 4분의 1 이하 일 때는 로프 직경의 36배 이상으로 가능하다. 자, 이것만 기억을 하셨는데 시부에 로프가 걸리는 부분이 4분의 1 이하일 때는 로프 직경의 36배 이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짝 걸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36배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로프 거는 방법 1대1 그림 잘 보세요. 카와 균형축 한 번씩 걸었죠. 그 다음에 2대1 로핑. 이 그림도 가 있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대1인 경우에 그림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참고표를 보십시오. 29페이지 참고표. 대용량 저속 엘리베이터에서는 3대1, 4대1, 6대1 로핑 방법도 쓰이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로프의 수명이 짧다. 이렇게 비율이 크면은 당연하겠죠. 시부에 많이 닿으니까 그러면은 로프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로프의 수명이 짧다. 그 다음에 2번에 로프의 길이가 매우 길어진다. 3번에 종합적인 효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 과속 조절기, 다시 말해서 속도를 체크하는 그러한 조속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속 조절기, 다시 말해서 조속기. 이 조속기 로프는요, 여기다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자, 조속기 로프는 이렇게 조속기가 있다면 카에 따라서 이 로프도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조속기 체크가 돼요. 속도를 체크하는. 얘에 의해서, 조속기에 의해서 전원을 끊고 브레이크 동작시켜서 카를 정지시키는 이 조속기 로프, 과속 조절기 로프, 과속 조절기 로프요. 이 과속 조절기 로프는 직경 6mm 이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로프 직경은 8mm 이상, 조속기 로프 직경은 6mm 이상. 그 다음에 안전율, 주로프 안전율은 2가닥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3가닥 이상인 경우 다 틀리죠. 이 조속기 로프 직경은 6mm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율은 자 8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속 조절기 직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프
직경 8mm 이상 비교하시면서 암결하시면 잊지를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율, 그 다음에 8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서 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페이지 3 시브의 로핑 방법 이렇게 나오죠. 먼저 싱글랩 방식, 중저속 엘리베이터에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더블렛 방식 이렇게 나와요. 더블렛 하면은 카측과 균형치 측 로프를 한 바퀴 더 돌린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시부에 많이 닿지요, 로프가요. 자, 그래서 이 더블렛 방식은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방식은 더블렛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제3절 가이드 레일입니다. 이 가이드 레일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가이드 레일, 자, 카와 균형추 있죠? 카와 균형추가 레일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카와 균형추 위치를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카의 기울어짐을 막아내주고, 그 다음에 추락방지 안전장치,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빠른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 추락방지 안전장치 작동 시 수직 하중을 유지해 준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가이드레일 역할 아닌 것이 뭡니까?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승강기 기사에는 쓰라고 나와요. 가이드레일의 역할 세 가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레일의 규격이 나옵니다. 이 레일 규격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레일의 호칭은 마무리 가공정 소재 1m당 중량으로 한다. 그러니까 1m당 중량으로 한다. 그래서 T형 레일을 쓰는데 공칭은 8K, 13K, 18K, 24K, 30K까지 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m당 무게가 8kg, 13kg, 18kg, 24kg, 30kg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T형 레일의 공칭 반드시 기억이 되셔야 돼요. 항상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m당 중량으로 한다고 그랬죠. 레일 호칭은요. 그렇게 해서 8K, 13K, 18K, 24K, 30K 이렇게 된다.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뒤편 뭐 기타 등등 있다 나와 있는데 뒷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일의 표준 길이는 5m. 자, 이 5m도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 시험 문제예요. 공칭은 8K, 13K, 15K, 18K 이렇게 되면은요. 아닌 것은 오게 되면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가이드 레일 우리 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가이드 레일이 있고요. 가이드 슈가 되어 있죠. 이 가이드 슈는요. 여기에 카가 있고 균형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이 로프에 의해서 시부에 걸쳐 있겠죠. 그러면 카와 균형추 이와 같은 위 둘, 밑에 둘, 자 여기에는 가이드 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이드 슈 이것은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레일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리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근데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리 구퉁이에 가이드 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를 품고서 오르고 내리는, 그렇지만 닿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 슈를 사용을 하질 않아요. 슬라이드 가이드 슈를 씁니다. 그러니까 롤러가 돌아가는. 여러분들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 네 바퀴가 레일에 굴러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롤러 가이드 슈를 씁니다. 롤러 가이드 슈.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슬라이드 가이드 슈. 그래서 그 그림처럼요. 네 구퉁이에 이렇게 가이드 슈 리를 품고서 닿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 레일이 호칭, 가장 중요한 것이 1m 무게로 하는데 8K, 13K, 18K, 24K, 30K 이렇게 정리하시고, 레일의 표준 길이는 5m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보시면 가이드 치수가 나와요. 가이드 문제에는 C, 레일 폭이요. 레일 굵기죠. 13K, 18K, 24K, C, 16, 16, 16 똑같죠. 그래서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를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니까요. 저 역시도 승강기 기능사 기사 쪽에 출제도 있고 검토도 있습니다. 수백 문제씩. 그래서 어쨌든 나온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C번 13K, 18K, 24K, C, 릴 폭 그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어서 제4절 추락방지 안전장치 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요, 비상정지장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 어느 정도 그 기준 이상이 되면 칼을 세우는, 이것이 뭐냐면 비상정지장치예요. 근데 이제 이 비상정지장치라는 말이 없어지고 추락방지 안전장치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속도를 체크하는 조속기, 이것도 과속 조절기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추락방지 안전장치 나오고 있습니다. 제4절 추락방지 안전장치, 이것은요, 루프식 엘리베이터 또는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가측에 설치한다. 가측에 설치합니다. 균형수 측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승강로 하부, 자, 여기 이제 피트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승강로 피트 하부가 사무실. 피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카가 최하층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 바닥, 승강로 하게 되면 오르고 내리는 길이죠. 카나 기준 오르고 내리는 길을 승강로. 카가 최저층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카 바닥과 그 다음에 승강로 바닥과 그 간격을 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승강로 피트 하부가 사무실 또는 통로로 사용 시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면 균형추에도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자, 이거 역시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 잘 나오고 있어요. 추락방지 안전장치 균형추에도 설치하는 조건은 뭡니까?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면 승강로 피트 하부가 사무실 또는 통로로 사용 시 사람이 출입하는 곳에는 균형추에도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의 비상정지장치 동작인데요. 다시 말해서 추락방지
안전장치 동작이 나와요. 추락방지 안전장치 동작 1. 점진적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속도가 빠르다.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속도가 빠르면은요. 힘을 줘갖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힘차게 잡으면은요. 차에 탄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승용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브레이크를 아주 처음에는 약하게 점점 강하게 이런 형태로 밟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비상정지 장치 동작도요. 그래서 점진적 방식은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 작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이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힘차게 밟아서 짧은 거리에 이렇게 세워도 차에 탄 사람들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 이상으로 아주 빠를 때에는, 다시 말해서 점진적 방식인 경우에는 분당 60m 초과대, 60m 초과대 분당 이때는 점진적 방식을 쓰다.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즉시작동형이에요. 그러면 즉시작동형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린 경우를 말하겠죠. 그러면 분당 60m 초과 안 할 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충격 완화 장치, 다시 말해서 완충 효과가 있는 그러한 즉시 작동형인 경우에는 분당 60m 초과를 안 했다 하게 되면 즉시 작동형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완충 효과 있는 즉시 작동형이 아니고 그냥 37.8 메타 퍼 미니츠, 분당 37.8 메타 초과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즉시 작동형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이게 이제 과잉도 문제 쪽에는요, 분으로도 나왔다가 초로도 나왔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초당 몇 미터예요? 이 60m 퍼 미니츠인 경우에는 초당으로 한다면요, 1m 퍼 세크죠. 그 다음에 37.8m 퍼 미니츠인 경우에는요, 0.63m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이 초당 이렇게도 한번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점진적 방식은 분당 60m를 초과할 때에는 점진적 방식, 그 다음에 60m 초과 안 할 때에는 한 방에 이렇게 힘줘서 세울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완충 효과 있는 즉시작동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37.8m 퍼 미니츠 초과 안 날 때는 그냥 완충 효과 없어도 세우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동작시켰을 때예요. 자, 얘가 또 시험에 또 잘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잘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추락방지 안전장치 동작을 시켰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동작을 시켰는데, 그러면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말하죠. 승강기 바닥면의 수평도는 5%를 초과하여 기울어 지지 않을 것. 자, 여기서 5%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 안전장치를 작동을 해서
칼을 이제 세우는데 그때에 세웠다. 그러면 이 수평도는 5%를 초과하여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평이 되게 돼야 되겠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상 정지장치 종류입니다. 추락 방지 안전장치 종류. 너무나도 얘네들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추락 방지 안전장치 종류입니다. 점진적 비상정지장치.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경우에 어떠한 타입을 쓰느냐면 FGC, 플렉시블 가이드 크램프, 그 다음에 FWC, 플렉시블 웨지 크램프. 이렇게 두 타입을 써요. 자, 얘네들 뜻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요, FGC로 나왔다고 어떤 때에는 플렉시블 가이드 크램프형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자, 얘네들 의미 뜻 잘 보셔야 돼요. FGC형은 레일을 조이는 힘이 동작의 성질까지 일정하다. 이거. FWC형은 레일을 조이는 힘이 초기에는 약하나 점점 강해진 후 일정하다. 비슷하죠. 근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FGC형, FWC형 그림을 그린다면은요. FGC형은 거리, 청지력, 자, FGC형은 레일을 조이는 힘이 동작에서 청지까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FWC형은 레일을 조이는 힘이 초기에는 약하나 점점 강해지는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즉시 작동형 보시겠습니다. 2번 순간 정지식 추락 방지하는 장치.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슬랙 로프 세이프티가 있어요. 이 슬랙 로프 세이프티는 과속 조절기를 설치하지 않는 방식이다. 자, 설명을 하면 이래요. 슬랙 로프 세이프티는 이거는 이제